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가져왔냐면 지난번 저희 다낭 여행 영상에 꾸준하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다낭 여행 경비 그리고 4박 5일 자유여행 루트에 대해 정리해보는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우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인 기준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숙소, 이동 경비, 식비 등 빠짐없이 30분만 딱 따라오시면 여행 정리 모두 다 끝날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2인 기준 숙박비 포함 총 여행 경비 88만원 나왔습니다. 숙소를 제외한 순수 여행 비용은 66만원이에요. 인당 하루 평균 66,000원의 경비를 사용했는데요. 동남아답게 해외여행치고는 아주 저렴한 편이죠. 호주 여행 때는 한 끼 식사에 5만원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또 이번 여행에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평소 저희 지출 금액보다 많이 나온 것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특히 다낭 네 번째 여행이었다 보니까 다낭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일정과 경비 소개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시죠. 자, 우선 전체 일정에 앞서서 저희가 이용했던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다낭은 아무래도 호이안, 바나일 등 여행지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광지를 빡세게 도는 타입이라면 교통비부터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이때 오토바이를 사용하면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4박 5일간 오토바이 렌트 이용을 했습니다. 5일간 오토바이 렌트료 41,000원과 기름값 총 8,000원 지출을 했어요. 대부분의 오토바이 렌트는 1일 15만 동 내외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베트남 경찰, 공안의 단속입니다. 단속이 매번 있진 않지만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날 첫 번째 일정은 아침 식사입니다. 다낭으로의 5시간 비행 끝에 입국을 무사히 하고 나면 배부터 채워주는 게 인지상정. 저희는 한국인에게도 호불호 없는 포틴 쌀국수를 다녀왔습니다. 칼칼한 곱창 쌀국수와 든든한 갈비 쌀국수가 유명한 맛집인데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 흔한 쌀국수 3,000원이면 먹겠지만 정말 자주 먹어본 저희 기준에서도 한 번쯤은 그 돈 주고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었어요. 14,000원으로 맛있고 든든한 아침 식사 해결했습니다. 식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체크인이겠죠. 짐을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첫 번째 숙소 발코나 다낭으로 미케 비치가 멋지게 보이는 숙소입니다. 5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숙소고요. 이 호텔은 수영장이 크진 않지만 미케 비치가 훤히 내려다 보여주었고 다른 호텔은 인피니티 풀이라고 해도 유리 난간이 높아서 사진 찍기 조금 아쉽지만 발코나 다낭 유리 난간이 낮은 편이라 사진 찍기 좋았달까요. 체크인 후 숙소 주변에 좋은 카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43팩토리를 꼭 방문합니다. 되게 특별해서 방문한다라기보다는 꽤 준수한 인테리어와 산미 있는 드립커피가 좋아서 방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립커피 역시 비싼지 비용 12,000원 사용했습니다. 커피까지 먹고 나면 이제 슬슬 베트남 여행 온 분위기가 나는데요. 저희는 오행산을 첫 번째 관광지로 다녀왔습니다. 첫날부터 놀이동산 바나이를 다녀오기엔 이미 비행으로 지친 심신이라 숙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오행산으로 정한 거죠. 입장료는 인당 5,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비용이 같이 들어간 금액인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LB 이용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유의사항 첫 티켓팅 때 받은 엘리베이터 영수증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한 번 더 끊게 하더라고요. 영수증 없었다면 돈을 한 번 더 낼 뻔했답니다. 혹시나 오행산을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녹록지 않은 경우 아래쪽에 위치한 안푸동굴만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안푸동굴은 동굴 입구에 입장료를 내는 곳이 따로 있으니 오행산 티켓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오행산이 꽤나 크다 보니 다 돌고 나면 약간 피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밥은 또 챙겨 먹어야겠죠? 저희는 피키디 바텀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사실 근처에 있는 버거브로스라는 집이 더 유명하긴 한데 저희가 갔을 때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두 가게를 비교했을 때는 맛으로는 버거브로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현지 느낌을 조금 더 즐기고 싶다 비키니 바텀 추천할게요. 비용 14,000원 지출했습니다. 식사 후 방문한 곳은 바로 마사지. 다낭에 도착해서 바지런히 다녔으니 피로도가 쌓일 만큼 쌓였는데 풀어줘야겠죠. 인당 2시간 23,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마사지 받았습니다. 약간의 여행 팁을 드리자면
베트남은 낮 시간대가 정말 덥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숙소에서 차라리 휴식을 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저희도 대부분 여행 일정이 점심 식사 후에는 숙소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 일정을 소화를 시키죠. 저희는 저녁 일정을 위해서 숙소에서 약간 휴식 취한 뒤 다낭의 메인 야시장인 선짜 야시장에 들렀습니다. 랍스타, 조개, 꼬지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렴하게 크레이피쉬를 맛보실 분에게는 아주 좋은 장소겠지만 죽어있는 랍스타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짝퉁 티셔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죠. 저희도 갈 때마다 나이키 티 몇 장 사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맥주와 꼬지로 식사를 했는데 비용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앞으로 나오면 다낭 시내 중심을 알리는 용다리를 볼 수 있죠. 금토일 밤 9시에 10분에서 15분간 불쇼도 있으니까 일정 맞춰보셔도 좋겠죠. 이렇게 여행 첫날 일정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침 식사 쌀국수 하죠. 체크인 완료합니다. 카페에서 여유 한잔 즐기고 오행산 관광 둘러봐야겠죠. 비키니 바텀에서 점심 식사하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호텔에서 휴식 살짝 취하고 야시장으로 마무리한 첫날이었습니다. 식비 65,000원, 마사지 46,000원, 숙소 56,000원, 관광비 11,000원까지 지출했네요. 다낭 여행 2일차입니다. 호텔에는 조식이 있지만 맛집이 너무 많은 이 동네에서 조식은 아깝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찾아간 현지 식당 껌땀 읍반, 껌승이라고 하는 돼지갈비 덮밥 메뉴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별거 없어 보이는 비주얼 대비 큰 호불호 없이 맛있는 메뉴라 쌀국수 질린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12,000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일로 가보시죠. 바나일은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 입장권부터가 보통이 아니죠. 각종 예약 사이트나 할인 혜택 있는 것들 활용하시면 몇천 원씩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현장 구매했었고 인당 49,000원씩 총 98,000원 지출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커피 딱 땡기는데 스타벅스 입점해 있어 너무 좋습니다. 1만원 지출하고요. 바나일 안에서도 간단한 간식거리 13,000원 정도 가볍게, 그리고 바나일에서 아마 가장 재밌는 게 아닐까 싶은 루지 타러 가야겠죠. 무료지만 줄이 긴 루지와 유료지만 줄이 짧은 루지가 있는데 저희는 3,500원짜리 와우 패스 구매함으로써 대기하는 시간을 산다 생각했어요.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인 편이라 여유만 된다면 둘 다 타보시면 좋죠. 바나일에서의 골든 브릿지 등 필수 코스는 다른 영상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낭 4번 여행 중 매번 방문하는 반새우 파는 집입니다. 진짜 현지 느낌이다 보니 바닥에 쓰레기 버린 문화에 위생상 좀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서 먹은 반새우보다 맛있게 먹는 집이에요. 반새우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희 다낭 맛집 영상 참고하세요. 곧 있으면 저녁 식사 해야 되니까 이 반새우 집에서는 간식처럼만 추천드립니다. 반새우 냄누이에서 8,000원 나왔어요. 다낭 갔다 반새우까지 먹고 나면 상당히 피곤한데요. 저녁 일정 위해서 약간 휴식 취해주러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이번 마사지는 인당 90분 19,000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낭 하면 뭐다? 바로 야시장이죠. 이날 밤에는 헬리오 야시장에 방문했어요. 헬리오는 예전 1차, 2차 다낭 방문 때 별로였던 기억으로 방문을 안 하려다가 이번 다낭 여행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눈에 보여서 급하게 계획을 바꿔 방문했습니다. 안 갔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다 보니 저녁 식사만 생각한다면 선자보다 헬리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낭 야시장 비교 영상 있으니 한번 눈으로 보고 결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시원한 맥주와 돼지고기, 이베리코 구이, 베트남 길거리 음식 등 먹고 23,000원 지출했습니다. 야시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니 약간 더 먹을 수 있는데 느낌이 남아서 2차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다낭에 오래 사신 분의 추천 맛집 하이코이로 닭날개, 닭발, 숯불구이집인데요. 낱개로 주문할 수 있고 맛도 좋았답니다. 현지 느낌 뿜뿜 시원한 맥주로 2차 후식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둘째 날 일정 마무리 해볼게요. 아침 식사 껌땀으로 가볍게 해결하고 다낭 랜드마크 바나일 싹 둘러주고 반새우 한 접시, 마사지 받고 저녁엔 헬리오 야시장 그리고 2차 하이코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식비 71,000원, 마사지 38,000원, 관광비 102,000원까지 지출했네요. 3일차 여행에는 다낭 여행의 두 번째 핵심 관광지인 호이안으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호이안은 개인적으로 낮보다는 시원한 저녁에 방문하는 것이 좋았고 호텔 체크인이 3시인 것을 감안해서 오전에는 호캉스와 조식을 최대한 즐기고 나오시길 추천드릴게요. 호이안으로 넘어가기 전 오전 시간에는
다낭 한시장 쇼핑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저희는 베트남 관광객은 아니다 보니 굳이 쇼핑은 하지 않았고 한시장 근처에 딤섬이라는 만두집으로 점심 해결하러 갔습니다. 저렴하고 준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딤섬 맛집이었죠. 다양한 딤섬 주문했는데 1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호이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호이안 숙소를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비싼 곳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이안이 돌아다니는 일정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숙소에 있는 시간이 적을 뿐더러 다낭 시내 쪽 리조트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도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응엠프라나 빌라로 숙소를 잡았는데 뷰가 멋지진 않았지만 호이안 강 바로 앞으로 나름의 운치가 있는 숙소였습니다. 저희는 스위트 리버뷰로 1박 67,000원 사용했지만 사실 리버뷰가 대단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죠.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었는데 20-30분만 투자하면 호이안 시골을 충분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심에 있는 숙소들도 자전거를 많이 빌려주는데요. 도심에는 사람이 많아서 타기 쉽지 않고 구경을 하기엔 걷는 게 더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이 갖고 있는 수영장은 작았지만 너무 프라이빗한 느낌이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호이안 관광을 가야 하는데요. 오후 4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2가지. 낮에는 너무 덥다. 그리고 소원등 배 타는 시간이 너무 어둡지 않을 때 타야 이쁜 사진을 건질 수 있고 해가 저무는 호이안이 엄청 아름답기 때문이죠. 이 소원등 배 탑승 비용은 한 팀당 15만 동, 초는 1만 동씩 판매하고 있으니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가격 기억하셔도 좋겠죠. 소원등 배를 타기 전에는 루프탑 카페에 가서 해지는 노을과 인생샷 사진 찍기 좋고요. 소원등 배 타고 나서는 배고프니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노점에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카고클럽이라는 레스토랑에 방문했고 빵빵한 에어컨 밑에서 식사도 아주 맛있게 즐기고 왔습니다. 호이안에서 사용한 비용 총 45,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셋째 날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식과 호캉스로 오전 일정 채웠고요. 딤섬집에서 점심 해결, 호이안 넘어가서 바로 체크인했죠. 수영도 하고 자전거 타고 시골 좀 둘러본 다음에 호이안 넘어가서 관광하고 하루 마무리 끝냈습니다. 식비 51,000원, 관광비 9,000원까지 지출했습니다. 벌써 4일차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전에 체크아웃 마치고 나서 바구니 배 탑승하러 갑니다. 물론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면 픽업이 정말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직접 마을까지 가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 배가 약간 변질돼서 억지 체험과 팁 갈취가 조금 있는 느낌인데요. 한 체험당 한 1-2만 동이면 됐고 뱃사공님한테는 5만 동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팁 포함 14,000원 사용했습니다. 팁이 필수는 아닌 점 참고하세요. 점심 식사로는 한국인의 성지라고 불려도 될 야베 쌀국수에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3년차인 저에게는 더 맛있는 현지 가정식들이 더 많았달까요? 다만 베트남 음식이 입에 안 맞다 하시는 베트남 음식 초보자에게는 괜찮은 식당 아닐까 생각 들더라고요. 가격은 14,000원 나왔습니다.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바구니 배 호이안 다낭 이동 필요하죠. 특히 더운 시간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마사지 방문을 했습니다. 마사지 비용 인당 1시간 15,000원 정도로 받고 왔습니다. 마사지 다음은 다낭으로 넘어왔으니 숙소 체크인 해야겠죠. 피비텔 다낭은 가격이 저렴한데 한강뷰 수영장이 진짜 좋은 곳이거든요. 한강뷰 조망방이 42,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예약했습니다. 예약 시 주의할 점은 피비텔 부티크 예약하시면 다른 호텔로 간다는 거, 여긴 피비텔 다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또 저녁에 나왔죠. 3번을 다낭에 오면서 사실 크루즈는 처음 타보는데요. 예쁜 노을을 기대하고 5시쯤 배를 탔는데 구름 때문에 노을은 즐기지 못했지만 야경은 역시나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한 야경을 즐기기 위해 늦은 시간대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인당 8,500원이었고 인터넷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4일차 마지막 코스는 식사로도 가격으로도 맛도 좋았던 우미 이자카야에 다녀왔습니다. 더울 때 먹는 시원한 생맥은 정말 일품이었고요. 음식도 하나하나 술안주하기 너무 좋았던 식당이라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한국 이자카야 맛집에 비하면 별로일 수 있지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에겐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실컷 먹고 41,000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넷째 달 일정 마무리 해볼게요. 호텔 조식으로 아침 해결하고 바구니 배 타러 갔습니다. 다낭 넘어온 다음에 점심 식사 현지식 즐겼죠. 마사지 한 다음 휴식 취하고 저녁에 노을 맞춰서 크루즈 탑니다. 이날 저녁은 이자카야 집에서 소주 한 잔 맛있게 먹었죠. 식비 55,000원, 마사지 33,000원, 관광비 31,000원까지 지출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여행 날입니다. 저녁 비행기 타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보다 깡패 원숭이로 유명한 리능사를 다녀왔습니다. 꼭 가야 되는 곳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지만 가는 길에 탁 트인 바다를 보는 것도 참 좋았기 때문에 한 번쯤이라면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릴게요. 점심 식사는 벳구온이라는 현지 베트남 가정식이죠. 가정식으로는 저는 이 집을 정말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푸짐하게 먹고 28,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겨우 1시간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마사지 퀄리티보다는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손에 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다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시장 주변으로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계란 반미가 맛있던 반미 코티아니에서 저희는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한 개 먹은 후 베트남의 유명한 피자집인 포피스에 가서 피자까지 먹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여행 일정 마무리를 해볼게요. 조식과 호캉스 오전에 즐겼고요. 리능사 가서 원숭이 구경까지 했죠. 펩콘에서 현지 가정식 즐기고 시내 이동해서 마사지 받았습니다. 반미와 피자 포피스 점심을 2차로 즐겼고요.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떠나죠. 식비는 49,000원, 마사지 5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제외한 총 경비는 88만 원이었습니다. 2인 88만 원으로 다낭의 관광지가 빠짐없이 들어간 가성비 여행 코스 보여드렸어요. 저희 여행 경비 기준에서 분명히 더 줄일 수도 더 여유롭게 짤 수도 있겠죠? 저희야 베트남에 3년째 살고 있어 경비를 적당히 사용했지만 일반 관광객에게 숙소 제외한 1일 경비 인당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는 가지 않았던 한식당, 크레이피쉬도 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여행 코스는 관광 위주로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베트남은 관광보단 휴양지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 정도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여유 즐기시는 것 또한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행 일정 모두 저희 유튜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